오늘 회사에서 상사에게 혼났습니다. 별말 아닌데 가슴이 뜨거워졌거든요. 집에 돌아온 그 사람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가족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내가 왜? 그리고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방어기제가 작동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혹은 당신 자신이 그 사람이었던 날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늘 이유를 찾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피곤해서, 그 사람이 건드려서. 하지만 심리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당신이 화났던 그 순간,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당신도 모르는 방식으로. 보호? 이게 보호라고? 오늘은 그 진짜 이유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방어기제 7가지.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 나의 이야기처럼 느끼게. 1894년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처음으로 이 개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딸 안나 프로이트가 이것을 체계화했거든요. 방어기제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감정을 처리할 수 없을 때 무의식이 자동으로 켜는 심리적 방어막이에요. 내가 이걸 선택한 게 아니라고? 그냥 자동으로? 그렇습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작동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 방어막이 잘못된 방향을 향할 때입니다. 상사에게 받은 모욕이 가족을 향한 분노로 터지는 것처럼 심리학자들은 방어기제를 성숙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해요. 미성숙 단계, 부정, 투사, 전이처럼 감정을 날 것 그대로 다른 곳으로 던지는 것들이에요.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많은 피해를 남기거든요. 중간 단계, 억압, 합리화, 반동 형성. 좀 더 교묘하고 본인조차 인식하기 어려워요. 나는 괜찮아. 그냥 원래 그런 거야.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성숙 단계, 승화. 유일하게 건강한 방어기제예요. 고통을 예술로, 분노를 운동으로 바꾸는 것. 이것도 방어기제거든요. 첫 번째, 투사. 자신의 받아들이기 싫은 감정이나 충동을 타인의 것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저 사람 문제야 라고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내가 화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실제로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당신이 날 좋아하지 않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상대에게 식어버린 감정을 투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신 주변에 항상 제가 날 싫어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먼저 상대를 싫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합리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나 감정에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는 거예요. 내가 화낸 건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거짓말한 건 상대방이 진실을 감당 못하기 때문이야.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행동을 바꾸기보다 행동의 의미를 바꾸는 거예요. 1954년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실험. 지루한 작업을 하고 $1만 받은 집단이 $20 받은 집단보다 재미있었다고 답했거든요. 내가 이걸 했으니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게 합리화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억압.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기억을 의식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은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나 괜찮아. 그냥 잊으면 돼. 신경 안 써. 이건 우리가 흔히 무시하기라고 부르는 것과 달라요. 억압은 의식적 선택이 아닌 무의식이 자동으로 매장한 거거든요. 그 감정은 몸에 남습니다. 두통, 근육 긴장, 이유 없는 불안. 억압된 감정이 몸의 언어로 나오는 방식이에요. 당신의 몸이 기억하는 것, 당신의 머리는 잊었을지 모릅니다. 네 번째, 부정. 현실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억압이 있는 것이라면 부정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나는 화나지 않았어.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사이 아무 문제 없어. 완전 정상이야. 알코올 중독자가 스스로 중독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직후 실감이 안 난다는 느낌. 두 가지 모두 부정이에요. 강도만 다를 뿐. 부정은 단기적으로는 우리를 보호하지만 장기화되면 현실과의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당신이 괜찮다고 말할 때마다 정말 괜찮은 건지 한 번쯤 물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5번째, 반동 형성. 이건 가장 교묘한 방어 기제 중 하나예요. 실제 감정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싫다. 근데 내가 싫다고 느끼는 게 불편해. 차라리 과하게 잘 대해주면 내 죄책감이 줄어들겠지. 혹시 누군가를 너무 싫어하는데 오히려 더 잘해주게 되는 경험 있으신가요? 반동 형성일 수 있거든요. 또는 반대로 누군가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끼는데 유독 더 까다롭게 구는 경우. 미러링과 반동 형성이 교차하는 지점. 가장 복잡한 인간관계가 여기서 만들어져요. 6번째, 전위.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많은 상처를 남기는 방어 기제입니다. 감정의 대상을 원래의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프닝에서 제가 말한 그 장면. 회사에서 혼나고 집에서 가족에게 소리를 지른 것. 그게 전이에요. 상사한테는 아무 말도 못 하겠어. 하지만 이 감정은 어딘가에 풀어야 해. 가장 취약한 대상이 표적이 됩니다. 반박할 수 없는 대상, 보복이 없는 대상. 그래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반려동물에게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이 가장 안전하게 화낼 수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의 전이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7번째, 승화. 유일하게 성숙한 방어 기제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동이나 감정을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형태로 전환하는 거예요. 분노를 복싱으로, 슬픔을 음악으로, 불안을 글쓰기로, 외로움을 창작으로. 이 고통이 나를 만든다. 프리다 칼로는 신체적 고통을 그림으로 승화했습니다. 베토벤은 청력을 잃은 절망을 9번 교향곡으로 승화했어요. 승화는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이 7가지 중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유일한 방향이거든요. 반전. 그런데 사실은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해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이 방어 기제들. 나쁜 사람이 쓰는 게 아닙니다. 당신도 이미 쓰고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기 전에도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신 분. 그 생각 자체가 부정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방어 기제는 정신건강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는 필수 시스템이에요. 문제는 어떤 방어 기제를 얼마나 자주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입니다. 미성숙한 방어 기제는 타인을 다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도 다치게 하거든요. 지금 스스로에게 3가지를 물어보세요. 첫째, 최근 한 달 누군가에게 화냈다 싶은 순간이 있었나요? 그 화가 정말 그 사람에게 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상에서 옮겨온 것인지 돌아보세요. 둘째, 어떤 상황에서 나는 괜찮아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기억이 있나요? 그 순간 억압이나 부정이 작동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지금 당신의 고통이나 분노가 향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그것이 파괴적인 방향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만드는 방향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 3가지를 드릴게요. 하나, 감정에 이름 붙이기. 화가 날 때 분노가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붙여보세요. 무시당한 느낌, 두려움이 변한 분노처럼요. 무의식이 의식의 언어로 올라오는 순간 프레임 주도권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둘, 감정의 원산지 추적하기.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이 화가 정말 이 사람에게서 온 것인가를 3초 동안 스스로 묻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전유와 투사를 잡을 수 있거든요. 셋, 승화 루틴 만들기. 분노나 불안이 올 때 바로 할 수 있는 신체적 활동 하나를 지금 정하세요. 달리기, 글쓰기, 악기 연주, 요리. 무엇이든 좋습니다. 미성숙한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승화의 경로를 열어두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회사에서 혼나고 집에서 가족에게 소리를 지른 그 사람.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가 왜 화가 났는지 몰랐을 뿐이에요. 알았다면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방어 기제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그 방패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방패의 방향을 바꾸는 첫 번째 질문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화에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일이에요. 이 영상에서 다룬 심리학 정보는 오직 자기 이해와
자기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분석하거나 조종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방어기제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남기거든요. 이 지식은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도구입니다. 오늘 7가지 중 몇 개가 당신의 이야기였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당신의 답이 다음 영상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그 감정 그대로 구독 버튼에 옮겨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당신의 무의식보다 더 정직한 반응이에요.